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보셨죠? 요 영화입니다. 그 트랜스포머인데요. 요 왼쪽에 있는 범블비하고요, 오른쪽이 옵티머스 플러스인가요? 네, 이 친구들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모든 거를 다 자기가 알아서 결정을 내리고요. 그리고 차에서 그리고 로봇으로 바뀌고 뭐 이 모든 건 엄청난 그런 영화였잖아요. 자, 그러면요. 자, 첫 번째는 알파고입니다. 물론 로봇은 안 보이지만요. 그리고 오른쪽에 거는 배달 로봇, 밑에는 그 개 로봇이겠죠? 그리고 왼쪽에 거는 로봇 청소기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로봇 청소기는요, 좁은 인공지능, 즉 artificial 인공이죠. 내로 좁은 지능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즉 자기가 정해진 딱 하나 혹은 두 개 정도의 목적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로봇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던 그 범블비와 옵티머스 플러스는요, 모든 걸 자기가 다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로봇을 범용 인공지능, 즉 AGI라고 합니다. Artificial General, 이 제너럴이 일반적인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제가 그러면 왜 오늘 현대자동차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로봇 사진을 보여주느냐 이겁니다. 자, 이유는요, 로봇이 한마디로 자동차라는 거예요. 자, 트랜스포머가 아무 이유 없이 자동차에서 그 로봇으로 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즉 혼자 인지하고 판단까지 다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미래의 스마트카, 즉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 스마트카는요, 이 로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기계에다가 인간의 영혼을 불어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못 판단했던 건, 저는 예전에요, 기계라는 게 무조건 로봇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기계는요, 인지 판단은 사람이 한다는 거죠. 반면 이 로봇은, 즉 진정한 AGI 로봇은요, 인지 판단을 AI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엄청난 산업을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우리 미래의 자동차에는요,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 속에는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센서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슈퍼컴퓨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슈퍼컴퓨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가 무수하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카메라도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뭐니 해도 AI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럼 게임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메타버스, 이 모든 등등의 것들이 이 자동차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통신도 들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미래의 자동차는 과연 얼마나 변할까? 이거를 한번 상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제일 쉬운 방법은요, 전화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맨 왼쪽에 위에 이런 거 봐보셨나요? 못 본 분도 많으실 텐데, 이거는 교환을 해갖고 오른쪽에는 손잡이를 가지고 땡땡땡땡땡 돌리면요, 교환이 나와서 네네 하면 어디 연결해 주세요, 이런 전화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이얼로 돌리고, 그리고 이제는 좀 많이 발전됐죠. 버튼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무선 전화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와, 연결선이 없이 집 밖에 바로, 뭐 물론 멀리는 못 나갑니다만은 그 대문까지는 나가서 전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던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왼쪽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피처폰이 나타난 거죠. 이때부터 칼라가 나오고 정말 엄청났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상상을 했던 거예요. 미래의 휴대폰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마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심지어 게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만 했던 거예요. 그게 이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이 아이폰에서부터 바뀌어버린 거죠. 당시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당시에 그 아이폰 3인가요? 처음 나왔던 거를 샀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하여튼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컴퓨터다. 정말 컴퓨터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전화기를 설명드렸던 부분이 자동차에서 한번 연결을 시켜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기차는요, 요 무선 전화기와 피처폰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즉 아직까지도 이 전기차는 인간이 다 다루고 있잖아요. 자, 그게 이 피처폰 정도인데요. 물론 뭐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은 되죠. 2단계 정도까지는 되는데 미래에는 완벽히 AI가 구동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미래의 어떤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의 목표는 테슬라와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테슬라가 작년인가요? 네, 발표를 했죠. 그 테슬라 로봇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테슬라가 이런 로봇을 그런 시연까지 하고 그랬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의 자동차, 즉 자율주행은요, 이 로봇하고 똑같다는 거죠. 즉 로봇은
지금 걸어 다니는 속도 해봐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시속 8km 정도니까 그 8km 정도는 충분히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시속 100km 이상을 달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로봇보다 훨씬 더 빨리 결정을 내리고 그래야 인간의 목숨이 위태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 다음에 자율주행이라는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머스크가요. 정말 뛰어난 부분은 뭐냐? 바로 융합 기술이었던 겁니다. 자, 아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할 당시에요. 어땠습니까? 그전엔 피처폰은 별 조잡한 버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는요, 이 모든 거를 단추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 걸 다 없애라 이거죠. 즉, 그 가운데 있는 단추 하나만 누르면 이 모든 걸 끄고 켜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게 바로 융합 기술이었는데요. 이 머스크 역시도요, 융합 기술을 만들어낸 그런 부분은 엄청난 업적이다 이거겠죠. 이 머스크의 테슬라가 꿈꾸는 AI는 과연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ETL이라고 추격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이가 extract 약자입니다. 이게 추출이라는 거죠. 트랜스폼은 바꾸는 겁니다. 로드는요, 뭔가를 파일 같은 거를 계속 저장하고 올린다는 얘기겠죠. 즉, 자, 밑에 그림이요. OTA, 즉 Over the Air라고 하는데요. 결국엔 무선 통신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기술인 거예요. 자, 자동차에서 어떤 도로 사정 같은 거나 어떤 사고 같은 거를 계속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을 OTA를 통하여 무선 통신을 통하여 데이터를 클라우드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클라우드에서 추론을 해내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래요. 추론을 해내서요. 그리고 나서 이 OTA를 통해서 다시 차량으로 보내는 기술인 거예요. 언제요? 네, 차가 쉬고 있는 밤새 내내 OTA를 통해서 이런 ETL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신도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띄우는 이유인 겁니다. 자, 2010년도부터 민간 업체 최초로 우주선을 발사를 해갔고요. 엄청난 위성을 쏘아서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테슬라가 쏘아놓은 이 인공위성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전체가 인공위성은 아니고요. 요거를 시간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아진 것 같은데요. 자, 즉 이렇게 전 세계 어디에나 테슬라의 인공위성을 통해서요. OTA 기술을 구현해 나가겠다 이런 겁니다. 이 테슬라의 목표의 꿈은 FSD, Full Self Driving이죠. 즉 완전 자율주행, 다른 말로 로봇을 만들어내고 싶다 이겁니다. 테슬라의 꿈은, 그리고 미래의 스마트카를 한 단어로 축약을 해보자면요, 이 SDV가 되는 거예요. 즉 Software Defined Vehicle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상품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기술이요,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예전에는요, 자동차가 뭔가의 앞에 있는 장애물을 찾아서 피하고 그러려다 보면 센서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라이더가 있어야 되고 막 이랬는데요. 자, 요즘 기술은요, 2D 카메라 넉 장면요 3차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즉, 그 픽셀의 색깔과 명암을 이용을 해서요, 요거를 벡터화 한답니다. 어려워지죠. 수학 시간에. 벡터화 해갖고요, 2차원의 카메라를 넉 장을 만들면 이걸 벡터화 해갖고 3차원으로 만드는 기술, 이게 이미 엔비디아에서 만들어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렴한 카메라를 쓰면서 비용을 줄이고요, 그리고 언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에 올림픽대로 딱 치면은 그 올림픽대로에 대한 관련된 언어들이 쫙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사고가 났고 어디에서 차선이 좁아들고 이런 부분. 자, 그런 연관어를 치면 모든 단어가 나오는, 즉 디지털을 언어화하다 보니까 훨씬 빠른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물리력을 이해하는 AI가 개발이 됐다네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인 A100, H100 같은 게요, 미국이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이 물리력을 이해하는 AI가 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의 이 SDV를 우리나라의 현대차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네, 현대차가 발표를 했습니다. 25년까지 현대차의 모든 그 비클을요, SDV로 바꾸겠다 이겁니다. 문제는 자동차를 만들어내려면 그 자동차는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네, 당연히 공장에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오프라인이잖아요. 근데 오프라인은 온라인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주문은 많고 만들어야 될 건 많은데요, 인간의 노동력으로는 계속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 역시도 로봇화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면 인간이 모든 거를 뭐 설치하고 이랬던 그 공장이요. 오른쪽 그림처럼요. 전부 다 로봇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현대차, 물론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그 현대차의 최고의 디스카운트 부분이 뭡니까? 네, 노조잖아요. 그렇죠? 이 노조 인력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파업을 해버리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자,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일인지, 물론 노조분들에게는 죄송하긴 하지만요. 다행스러운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대차 직원들의요. 정년 퇴직자 현황입니다. 자, 지금 22년도에요. 올해 말에 1962년생, 즉 베이비 붐의 시작 부분이겠죠. 자, 그 62년생들인 2651명이 퇴직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내년엔 63년생, 그리고 계속 지금 많은 그 베이비 부머 세대의 그 노동력들이요. 정년 퇴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그 과거의 그 노조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로봇화하는 부분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겠죠.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인데요. 현대차가 요 로봇 개를 만들어내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9,560억 원을 들였답니다. 거의 1조를 들였는데요. 아니, 왜 이 비싼 돈을 들이면서 이 현대차가 쓸데없는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냐 이겁니다. 말도 많았죠, 그때 당시에. 그렇지만 이제는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지름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아시모입니다. 일본 혼다에서 만들어낸 거죠. 2000년도에 만들어낸 이 혼다가요. 세계 최초의 이족 휴머노이드였던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 아시모는요. 인간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뭐 볼링도 하고 걸어다니면서 뭐 손도 흔들고 그런 거는 20년 전에 이미 만들었지만 아직도 인간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혼다가 이 아시모를 개발하는 데 썼던 돈이 얼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인간이 통제를 하는 기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이미 이 로봇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한 겁니다. 즉 1조를 들였지만 우린 빠른 길로, 즉 지름길을 선택하겠다 이거였습니다. 목표는 정해진 거예요. 즉 현대차의 목표는요 테슬라인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쫓아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 그렇지만 테슬라라는 엄청난 회사가 나타나면서 전 세계의 전기차를 휩쓸어 버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신기술을 구동하기 위한 목표가 테슬라가 잡아줬기 때문에 현대차는 무조건 따라잡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테슬라보다 우리는 차는 훨씬 더 잘 만든다 이거죠. 자, 그럼 뭐가 필요하죠? 자율주행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걸 이용한 UAM까지 완성하겠다 이겁니다. 현대차가요, 네이버의 자율주행 팀을 통째로 빼와버린 거예요. 자, 현대차가요, 네이버 자율주행 연구팀 리더를요 스카웃을 했답니다. 그래서 미래차 연구 개발을 위한 총괄 임원직에다가 앉혔대요. 자, 그런데 그 임원이요, 이 네이버의 팀들 전원을요 현대차로 데려와 버렸다네요. 그래서 현대차 직원이 된 이 팀들이요, 그 현대차의 데이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야, 이 현대차의 이 기술만으로는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네이버와 제휴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 멘붕에 빠졌지 않았겠습니까? 이 네이버에서는요 다 뺏어버렸으니까. 자, 그런 네이버에게 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제휴를 제안을 한 거예요. 자, 당시는요 네이버는 자율주행 완성차 시장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현대차의 제안을 받고 야, 검토를 해봤겠죠. 그래서 좋아,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결국엔 뭐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을 공략할 현대차 네이버의 동맹이 탄생을 한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UAM입니다. 자, 이 UAM, 즉 도시형 항공 운송 장치 아니겠습니까? 자, 19년도에 이 UAM 사업부를 신설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요 20년도 미국 내에 독립법인인 슈퍼너를 설립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사 출신인 대표를 앉혀놓고요 현대차 CFO 출신이죠. 그리고 모비스의 출신 배 부사장까지도 이사진으로 합류를 시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CFO라는 건 뭡니까? 네, 자금 총괄 책임자잖아요. 즉 자금이
모든 부분을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현대차의 자금 출신 그리고 모비스의 자금 출신을 요 슈퍼널에다가 등재이사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미래의 이 UAM 부분을요 핵심 사업으로 키워나가겠다라는 그 현대차의 의지를 반영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UAM 법인 슈퍼널이 영국 방산기업인 여기와 맞손을 잡았고 UAM 슈퍼널이 허니웰과 전기 항공 택시를 개발했다. UAM 슈퍼널이 영국의 첫 번째 수직 이착륙장을 세웠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게 미래의 꿈은 UAM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저희들의 그 목표인 투자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이는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예전에 삼성전자가 2010년도에 아이폰을 쫓아가기 위해서 갤럭시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자, 그게 2010년도입니다. 아마 요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주가가요 15,0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10년 만에 최고점인 96,000원까지 올랐던 거예요. 거의 6배, 7배 정도로 올랐지 않습니까? 즉 당시에 누구도 탈 수 없다라는 그 아이폰을 갤럭시가 바로 쫓아가 버린 거잖아요. 결국엔 퍼스트 팔로우의 어떤 그런 부분을 삼성전자가 미리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현대차의 주가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현대차의 월봉입니다. 한심스럽죠? 네, 10년 동안요 요 갭을 뚫어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아까 삼성전자가 아이폰을 이겨냈을 때 주가 반등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물론 갈 길은 멉니다만은 이 현대차가 퍼스트 팔로우의 어떤 그런 부분을 성실히 수행을 해서 현대차가 테슬라를 쫓아간다라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 6배, 10배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대차가 테슬라를 쫓아간다? 예,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이 현대차의 장점이 어떻습니까? 판단을 내리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힘이잖아요. 자, 이제까지는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현대차의 장점은요, 대한민국의 그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그 DNA가 테슬라를 쫓아가는 게 과연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현대차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의 테슬라를 쫓아가는 그런 현대차를 상상을 하면서요, 저는 즐겁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